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옹진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옹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에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초청 대상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한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옹진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 공격 등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할 때 후보자 토론에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이고요.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만여 우리 옹진 국민 여러분,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옹진 군수에 입후보한 우리 군수 기호 1번 장정민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열망으로 또 우리 옹진군을 국민이 행복한 기회 땅 옹진을 만들고자 열정, 땀, 또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애정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제가 88.7%라는 또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들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100%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판단하는 청렴도 기관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옹진군이 선정되었고, 또 전국 82개 기초단체 중에서 군 내에서 행정서비스 개선도 1위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의 청정 옹진의 이미지도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약, 더 큰 옹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장정민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큰 옹진,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장정민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옹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옹진군수 후보 기호 2번 문경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속상하셨습니까?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해도 답이 없고 어쩌다 답이 오면 가슴은 더 꽉 막히는 지난 4년이셨죠? 결국 불통의 4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경복이 군민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확 뚫어드릴 것입니다. 소통은 한 푼의 재정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민 행정과 군민 화합을 이루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문경복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옹진 관련 공약은 옹진 발전에 큰
방향을 담고 있으며 문경복의 공약은 옹진 도약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옹진이 웅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힘있는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 군수로 이루어진 3.1체와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일심 동체가 되어 이것은 옹진 발전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를 설득하여 제도를 바꾸고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일은 여당의 군수이기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기까지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문경복이 합니다. 예.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고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두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4가지 공통 질문 준비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죠. 옹진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재정 지원과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당선이 된다면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옹진군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문경복 후보부터 2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경인일보 기사인데요. 여흥면에 거주하시는 육아맘의 말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코딩 교육과 같은 도시에서는 평범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교육 인프라조차도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기사에 나온 걸 읽어봤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기본적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데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유치, 농수산업 선진화와 관광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환경이 중요한데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고 청년들의 정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맞춤 정착 지원 정책을 펼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여 소멸되어가는 옹진을 인구 3만의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으로 변모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경복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장정민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예, 저희 옹진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전국에 저희 옹진군 같은 지역이 89개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강화군이 저희 옹진군과 함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옹진군의 인구 소멸을 좀 해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권역별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영도는 육지와 연육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시모도 우리 북도면은 지금 연육교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또 다른 섬은 다 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상교통 서비스, 또 교통에 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옹진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의료, 복지, 교육, 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젊은이에 맞게끔 이걸 해소해 나가고, 또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또 이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늘려야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 소멸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했듯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연 1조까지 투자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 콘텐츠 또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지와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는 최고의 근본이고 또 그리고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좀 인구 소멸들을 막을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소득 사업을 예.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의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 1, 2호기의 기존 폐쇄 시기는 2034년인데요.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영흥발전소 1, 2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흥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조기 폐쇄할 경우 대체 연료 전환이 필요한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장정민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옹진군 영흥도에는 수도권의 전력 생산을 20% 정도 공급하는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또 1, 2호기, 또 6호기까지 지금 건설되어 있는데 사실은 1, 2호기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실내, 옥내 저탄장 시설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화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의 해상 풍력 단지들을 지금 조성하고자 단계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면에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돼서 전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소재 기초 의원들을 기초 단체장들을 모임을 갖고 초대장으로 해서 그 지원금도 2024년도부터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금보다 2배를 올려서 저는 공약이 있지만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린 환경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산업들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도 우리 공공과 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런 해상 풍력단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길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도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엔 문경국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영흥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참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석탄 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 활용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국가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의 골자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에도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를 약속해서 이중을 같이 하지만 속도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친환경으로 발전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실예가 친환경 전력 생산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경우 이걸 무리하게 성급하게 진행한 친환경 발전으로 인해서 손실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이걸 급상승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석탄 연료 발전을 늘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으로 연료를 교환함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글린플레이션이 이렇게 유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이런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옹진 군은 백열세계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개나 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 때문에 지역 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해상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경복 후보부터 2분 답변해 주십시오. 네, 해상교통의 접근성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측면하고 선박의 현대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인천의 여객선에서는 섬에서 아침에 기항하는 배는 백령에서 아침에 출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 운행 기점의 함정을 조정을 통해서 섬 지역에서 일찍 출발함으로써 접근성이 좀 개선되고 하루에 일일 생활권이 앞당겨지는 그러한 계획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결항 일수가 80 내지 90여 일이 됩니다. 물론 악천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계, 안개에 대한 시계 제로 이런 것도 현재 1km로 시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 기술, 과학 기술로는 500m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할 것이고, 셋째, 여객선의 대형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크고 빠른 안전한 배를 도입해서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조금 남기셨는데요. 진행 계속 이어가죠. 이번엔 장정민 후보의 2분 답변 들어보죠. 이제 저희 옹진군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취임 후에 여객선 개선에 대한 부분들 또 해상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평 항로 또 자월 항로, 덕조 항로에 지금 2항차 운행하는 여객선이 준공유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그리고 백령 항로도 지금 오전에 있는 여객선이 좀 배가 좀 느려서 아마 6월 1일부터는 또 좀 더 빠른 배가 아마 운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은 총 9개 항로에 여객선 차도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조 항로로 운행되는 게 덕적도에서 자도가 다니는 나래호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경쟁 항로고, 또 그리고 아까 세 군데 항로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죠. 저는 주민이 우선되고 편리한 해상 교통 서비스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들을 꼭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인천에 나오셔서 배가 결항되거나 또 그러면 또 집에 가거나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숙박업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으로 우리 결항시에 우리 주민이 나오면은 숙박비 또 집이 있는 분들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해상교통 서비스나 이제 추후에 또 제가 또 말할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또 여객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대전환도 필요하고 또 이에 맞는 여객선 접안 시설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네. 제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럽도, 덕적도 인근 해역 해사 채취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와 환경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파악한 인천 앞바다 골재 채취 현황에 따르면
1984년부터 30여 년간 해사만 2억 8천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이는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구럽도, 덕적도 해역 모래 해사 채취를 위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사 채취와 관련된 갈등 해결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장정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모래 채취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해사 채취에 대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 덕정면 주민들 또 자월면 주민들이 해사 채취를 꼭 해야 해주십시오라는 서명을 옹진군에 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지역 대표들도 90%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우리 옹진군에 해사 채취를 꼭 해서 국민수면 점사용료를 덕정면과 자월면 주민들에 위해서 좀 해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협의하고 또 수기할 부분들이 많죠. 또 이 관련된 요용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해양은 앞으로 우리 옹진군의 미래 발전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해사 채취 부근에 보면은 지금 해상 풍력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관 협의체들을 우리 주민 위주로 좀 강화시키고 또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바꿔나가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덕적 특혜 어장들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해역에서 3km만 나가도 좀 우리가 위협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덕적 특혜 어장들이 좀 조정이 돼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문경복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옹진군은 연평 한 600만 루베 정도를 채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군의 세입으로는 한 300억 원 내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옹진군의 재정 규모로 봐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닷물의 채취는 두 가지의 큰 상반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환경 및 오족 자원 피해라든가 이와 같은 역기능과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에 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이 순기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골재는 건설 경기의 안정화와 직결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 경제와도 연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피해 어민과 자연환경 피해를 대체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겠다. 즉 환경피해 복구비와 어민 피해 보상이 한층 강화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보완책이 없기에 매번 골재 채취를 해야 할 때만 되면 현지 주민들이 자월, 덕적 주민 반도 넘는 한 1,600여 명이 모래 채취에 찬성하는 그러한 서명을 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복되는 갈등을 재현하지 말고 국가에서 추가로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런 게 아니라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옹진 군의 현재 또 미래와 관련된 고민이 묻어나는 질문 4가지 또 답변 잘 들어봤고요. 자, 사회자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고요. 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갑니다. 공약은 2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의 공약 발표 2분간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웅진군의 7대 공약과 더불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우선되고 편리한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일일 생활권을 실현하고 또 그리고 결항시에 여객선 결항시에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100세까지 행복한 우리 웅진입니다. 우리 섬 지역의 응급 환자 수송 체계를 개선하고 또 대형 헬기 등을 도입하는 그런 획기적인 응급 환자 수송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웅진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스마트 양식 또 스마트 수산업들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이 또 풍요롭고 편안한 그런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2영웅대교를 건설하고 또 모두와 장본 간에 또 연도교를 놔서 우리 웅진군의 삶을 바꾸는 또 기반들을 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해오도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감면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전소 주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린 환경 지원금을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는 해양 미래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주민이 주도되는 그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리고 예. 수도권의 관광 1번 종지를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분 잘 들었고요. 이제 장정민 후보의 2분 공약 발표에 대해서 문경복 후보께서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2분입니다. 문경복 후보 먼저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본인은 수도권 규제에서 웅지를 제외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 후보는 이 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텐데 그동안 재임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인천시 쓰레기 매입장 문제입니다. 주민 신뢰가 무너진 단식 투쟁 결국 예, 질문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공약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제가 군수가 돼서도 건의를 드렸고 또 그리고 백령도, 대청도 또 있던 섬들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또 탄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개선 방향들을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여기도 있지만은 공약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간이 남아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우선되는 해상교통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일 생활권 구축 또 그리고 주민 숙박비 지원 또 대형 여객선 전환으로 해서의 우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연안부두까지 지금까지 대중교통인 버스가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번, 24번 또 33번인가요? 이 버스로 타고 왔는데 제가 군수로 있는 동안에 인천 도시철도 구축만 계획에 포함시켜서 북평에서 연안부두까지 오는 것들이 계획에 잡혀 있고 또 그리고 제물포에서 또 연안부두까지 오는 경전철 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안부두를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섬 관광 또 섬 발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문경복 후보 해주시죠. 좋습니다. 우선 요걸 봐주시죠.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보면은 뭐 국민 건강보험료를 추가 감면하겠다 30% 또는 트램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이게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건 이미 배준영 의원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나 이미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장 후보의 네.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문 후보님께서 크게 착각하신 게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연안부두에서 제물포 또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 오는 그 계획들은 제가 제물포에서 연안부두까지 오는 것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체계에 반영이 됐고 또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타당성 검토를 아마 내년도쯤에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2027년도에 개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그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든 정책이든 간에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거는 제가 제물포에서 연안부두까지 오는 그런 경전철 트램에 대한 것들을 제가 철도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제가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계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분들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아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제2 예전에 제2국제학기 터미널이 인천 항만공사에서 거기를 주거 복합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국제학기 터미널로 제주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섬에 대한 답변 센터라든가 여기까지 이것들을 듣겠습니다. 진행해 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의 공약 발표 2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2분간 공약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개별 질문 또 보충 질문 이어가 보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시간이 뭐 이렇게 되면은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카운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네, 시간을 흘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제 공약은 농수산업 진흥을 통한 풍요로운 옹진, 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많은 옹진, 다양한 맞춤 복지 정책을 통한 살기 좋은 옹진,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리더 발굴을 통한 볼거리가 많은 옹진, 접근성을 개선을 통한 오고 가기 편한 옹진,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옹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지원 강화를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옹진, 보건 의료진 확대를 통한 건강한 옹진, 군인 가족과 교류를 통한 하나 되는 옹진을 저의 8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뭐 다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쓸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형 예. 제목만을 말씀드리고 장정민 후보 그러면 네. 이제 개별 질문 30초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입니다. 예, 우리 문호님께서 공약을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렇게 제가 이 단위별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질문하기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추가 시간에 2분이 되시면은 좀 세부적으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핵심에 대한 공약들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질문을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신 거죠? 예. 네, 답변해 네, 네.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7대 공약 중에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려는 사항이잖아요. 농수산진흥을 통한 일자리가 많은 풍요로운 옹진은 우리 이제는 영농도 대규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영농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친환경 겸유지는 이제는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내륙 지역이 되는 북도면이든 아니면 기존의 섬이든 여기에 필요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다양한 맞춤 복지 정책과 관광 자원도 이제는 대기업의 관광 회사가 와서 어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제공하고요. 접근성을 개선해서 뭐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상 교통도 결국은 오고 가기 편한 옹진을 만드는데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정주 환경은 결국은 정착하고 싶은 그러한 맞춤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보건 의료진 확대를 통한 건강한 옹진은 뭐 닥터 헬기를 상주 배치한다거나 백령에 그다음에 백령병원에 새로운 의료진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군인 가족과 교류를 통한 하나되는 옹진을 위해서 상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공약을 제시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문 후보님 그 현수막에 있는 공약을 보니까 전 국민의 그 해상 요금을 동일화시켜야 된다는 공약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얘기인지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해상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예.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 군수님은 참 이 중요한 해상 교통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미시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라는 것은 요금도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이 인천에 와서 버스 타면 더 비싸게 받습니까? 부산 사람이 인천에 와서 전철 타면 더 비싼 요금을 냅니까? 여객선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일한 요금을 받아야 이게 완전 공영제입니다. 전 국민이 동일한 요금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보면 인천에서 백령 가는데 1,250원이고 왕복 2,500원입니다. 자, 지금 서울 부산 사람들이 백령을 왕복하는 데는 13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1,250원으로 백령까지 왕복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현지에서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소비 경제가 살아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일거리가 생김으로써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로는 인천에서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1,250원이지만 버스 준 공영제를 함으로써 2,100억 원 정도를 연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고 도시철도 즉 전철도 기본이 1,250원이지만 원가는 한 2,8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2,400억 정도를 적자나는 걸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객선 완전 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나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의 지원책과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옹진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 진행이 될 텐데요. 주도권은 각 후보가 4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갖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좀 토론을 원활하게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번의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30초 동안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 30초 동안의 주도권 토론.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부터 주도권 이끌어 주십시오. 4분 30초 출발합니다. 아, 네. 아까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 교수님께 공약 발표 후의 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수도권 규제에서 옹진을 제외하는 그러한 공약을 제시했어요. 장 후보는 군수를 4년 재임하면서 이 수도권 규제가 우리 옹진에 얼마나 불이익하고 이걸 해제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두 번째,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 에코랜드 조성에 대해서 장정민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 일주일 단식하고 조금 있다가 전적으로 단식을 풀고 조금 지나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재의 입장과 네, 질문 앞으로의 마무리해 대책을 주시고요. 얘기해달라. 답해 주십시오. 그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옹진군이 수도권 정비법 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려고 우리 옹진군 백령대청 또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수도권에 된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적경지역 예. 군수협의회 또 여기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예, 질문과 답변이 좀 토론회를 함축적이었으면 통해서 여러 가지 좋겠어요. 했습니다. 이어주시죠. 네. 네? 이어주십시오. 네. 또한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교통 대책이 꼭 해상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육로인 여흥까지는 정말 교통 지역입니다. 재임 4년 동안 육상교통 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진행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안문도와의 그 대중교통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경전철 트램에 대한 건의들을 해서 지금 잘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또 그리고 북도와 영면에 우리 그 버스에 대한 정차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변경할 때부터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위원님들 또 지역 이장님들도 같이 해서 그것들을 협의를 했는데 예. 아마 이게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 이어주시죠, 수도권. 네. 우리 장정민 군수께서는 백년대청 소청 주민들이 연안부도 여기 터미널 앞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대형 여객선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진행을 한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400톤 여객선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아까 기조에도 말씀하시더만 그때 운행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건데 근데 이번에 또 여객선 대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옹진군을 운영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하지 않다가 선거 때 공약으로 다시 여객선의 대형화를 말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께서 우리 옹진군의 여객선 그런 상황들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0톤급 이상이 왜 다니느냐고 그러면 파도가 3.5m 이상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백령 항로에는 2,000톤급 이상의 배가 다니면은 저희가 군에서도 10년 동안 125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평 항로를 비롯한 다른 네, 항로에도 답변 마무리해 주시죠. 앞으로 여객선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자님 4분 30초 주도권 토론 문경복 후보 다 쓰셨고요. 생각보다 4분 30초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1분 내의 질문은 한 가지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또
30초 답변도 압축적으로 해주시는 게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정민 후보께 주도권 4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경보 후보께서 그동안 행정에서 오랫동안 있으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2호선을 이것을 탈선 또 했던 이런 그 탈선했던 것들을 은폐해서 또 그때 관련된 본부장들이 2분 정도 해임당하고 또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원 면직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 2호선도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질문을 좀 안전에 대한 정리해 부분도 주실까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명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상임 감사였고 경영진이 잘못한 부분을 제가 경영진을 처벌하고 도의적으로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사의를 한 것이지 귀책이 있어서 사의한 게 아니다.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이게 사임 감사라고 그러면 또 임원이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은폐를 하고 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행정가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옹진의 이미지를 잘 갖고 있었습니다. 눈 후보님 죄송하지만 방역 관련 우리 그 과태료도 내시고 또 우리 여기 보면은 선제대교에서 발열 체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도 선제대교에서 발열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입니다. 그때의 환경, 그 당시에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대교에서 전 군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논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각성하는 노력도 상당히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책임 있는 동망가가 아니다고 했는데 제가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 임원진 2명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파면을 시켰어요. 제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 이렇게 계속 발언하면 어떻게 되는 하실 수 거예요? 없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선제대교에서 우리 발열 체크하는 부분들은 강화만 단순 비교한 부분들입니다. 강화도는 두 군데 강화대교 또 초지대교가 두 군데가 있죠. 또 거기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초지대교 강화대교는 차선이 왕복 4차선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선제대교에서 발열 체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중교통, 또 개인들, 또 시간대로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탁상 행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옹진군을 제대로 예, 답변 이끌어갈 기회 수가 30초 없습니다. 드려야죠.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 초기에 환경을 너무 무시하는데 역시 방역에 무관심한 분입니다. 3년 전, 2년 전 코로나 초기 상황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빈틈을 다 막아야 되는 것이죠. 왜 거기서 못합니까? 교통 체증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합니까? 아닙니다. 초기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코로나를 막았어야 네. 이런 4분 말씀을 30초에 두 네. 분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으로 왔는데요. 오늘 하지 못하신 이야기나 또 공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3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3분 동안 아쉬웠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죠.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의 3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옹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옹진군수 후보 기호 2번 문경복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소통과 군민 화합의 간절한 제 소망을 느끼셨습니까? 5월 10일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전진을 보셨는지요? 오직 국민 행복을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옹진 국민의 위대한 선택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지방 권력이 교체되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행복하셨습니까? 말뿐인 약속은 군수를 교체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미 공약을 하고 승인까지 한, 그래서 받아서 진행 중인 트램 사업을, 또 정부에 이미 제안된 건강보험료 30% 감면, 이것을 마치 본인이 공약을 생산해 낸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공약 5가지 핵심 공약 중에 2가지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소신하고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옹진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을 넘어선 모든 옹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정부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며, 거기에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당 경험을 가진 적임자가 문경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각 후보의 공보물을 받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문경복이 약속한 10가지 공약 중 각 면별 공약은 제가 오랫동안 옹진군의 7기의 면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공약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인천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옹진 군수가 하나 되는 것은 옹진 발전에 큰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2만여 국민의 화합으로 우리 옹진군을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문경복과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의 3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전에 이 공약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혼자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협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중앙정부, 또 국회, 또 관련된 시민단체, 주민 이런 것들이 같이 해야지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약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 무르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반론을 한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번 특히 옹진군 선거는 우리 옹진군의 미래, 또 우리 주민의 삶을 맡길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TV초론 잘 시청했습니까? 과연 누가 옹진군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사람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애정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되십니까? 저는 1991년 저희 선친의 유세문을 쓰면서 우리 옹진군의 지방자치와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는 직간접적으로 3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섬에 구석구석을 잘하고
또 우리 섬 주민의 애환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선거에서 국민 중심, 소통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섬에 370번이 넘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제 임기의 4분의 1이 넘는 시간입니다. 또 중앙정부, 국회를 제가 70회 가까이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 주민의 애환을 얘기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 방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장정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 군수는 장정민이라고 여러분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 옹진 군민과 함께 더 큰 도약, 더 큰 옹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람 냄새 나는 네. 우리 기호 1번 여기까지 장정민을 듣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유능한 인재를 뽑는데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고요. 투표소에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옹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옹진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